65세 이후 견과류 제대로 먹는 법.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모든 것 여러분. 오늘은 즐겨 드시는 견과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건강 생각하면 견과류 좀 챙겨 드세요. 그래서 요즘 집에 작은 유리병 하나 놓고 아몬드,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가득 담아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견과류라는 이름만 같지 모든 견과류가 65세 이후에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보다 어떤 상태냐, 어떻게 보관하고 먹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 조금 길게 그러나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전자 올려두시고 방 정리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틀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 건강을 살리는 견과류 7가지와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상태의 4가지, 그리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견과류 아몬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노년기의 혈관과 기억력을 동시에 챙기는 작은 방패. 아몬드 안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로 상처 입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와 혈관세포가 닳아 없어지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어제 먹은 메뉴가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이런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아몬드 속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가 잦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에도 좋고요. 그래서 하루 한 줌, 20알 전후에 아몬드를 무염 상태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더 많거든요. 다만 딱딱한 건 잘 못 씹는다 하신다면 슬라이스 아몬드나 아몬드 버터로 바꿔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견과류 호두.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떠올리시면 모양부터 딱 뇌가 생각나시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호두는 머리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그 중에서도 ALA-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재료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 사이의 길을 매끄럽게 유지해주는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호두 속 항산화 물질들이 뇌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금방 산패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쩐 기름, 쓴맛,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나쁜 기름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하루 4-5알 정도만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잘게 부숴서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견과류 피스타치오. 초록빛이 도는 작은 견과류, 껍질을 하나하나 까먹는 재미도 있죠. 피스타치오는 혈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견과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과하게 들어온 나트륨을 내보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 조절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피스타치오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씹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에요. 껍질을 까야 하니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허겁지겁 과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달달한 과자 봉지 대신 껍질 있는 피스타치오 한 줌을 옆에 두세요. 하루 적당량은 약 한 줌, 30지 안팎입니다.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견과류 브라질넛. 네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브라질넛입니다. 겉모습은 꽤 큼직하고 한 알만 먹어도 꽤 든든한 느낌이 들죠. 브라질넛의 핵심은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대사, 면역 조절, 항산화 작용에 깊게 관여하는 미량 원소입니다. 문제는 부족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점이에요. 브라질넛 한 알에 성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정도의 셀레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넛은 많이 먹어야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한 음식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 또는 전반적인 피로감, 근육 약화가 있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브라질넛은 냉장 보관 그리고 하루 한 알 많아야 두 알만 드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잣.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잣입니다. 떡국 위에 동동 떠 있고 죽 위에 올려져 있는 바로 그 잣이요. 잣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 혈액이 좀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년기에 잦은 손발 저림, 혈압 상승, 두통 같은 증상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오메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어르신들께도 속에서 바르는 보습제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잣은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하루 한 작은 숟가락 10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죽이나 수프 위에 살짝 올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잣도 산패가 빠르니 반드시 냉장 보관,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해바라기 씨. 여섯 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작고 잘게 생겨서 간과하기 쉬운데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식물성 스테롤과 비타민 E,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데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자주 쥐가 나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께도 부드러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작은 손가락 약 30지 정도면 충분하고 되도록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 등에 살짝 뿌려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땅콩. 마지막 일곱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에 가깝지만 영양 구조나 섭취 방식이 비슷해 실제로는 견과류와 함께 묶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콩의 장점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또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 기름이 범벅된 땅콩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염, 무가당 땅콩 기준으로 하루 한 줌 30지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새로 드셔보시는 분들은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견과류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반대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건강식이 아니라 해로운 음식으로 바뀝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산패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많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지방이 공기와 오래 닿아 있으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쁜 기름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산패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
간과 혈관, 뇌에 부담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독성도 몸이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예전처럼 고소한 향이 아니라 퀴퀴하고 기름전 냄새가 난다. 입에 넣었을 때 쓴맛, 이상한 텁텁함, 기름 비린 맛이 난다. 이렇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견과류는 수분과 기름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 그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오랫동안 몸속에 들어가면 간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콩, 브라질넛, 피스타치오처럼 껍질 틈이 많은 견과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 냄새, 쿰쿰한 냄새가 난다. 정체불명의 반점, 색 변화가 있다. 맛이 평소보다 훨씬 이상하게 쓰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혹시나 하는 생각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짜고 달고 끈적하게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자체는 분명 건강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소금, 설탕, 조청, 시럽이 잔뜩 입혀져 있다면 이건 그냥 과자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감각이 조금 무뎌지기 때문에 단맛, 짠맛이 더 강한 쪽으로 입맛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소금과 설탕을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 무염, 무가당, 로스티드 또는 생 이런 단어가 적힌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튀긴 견과류입니다. 튀김은 언제나 맛있죠.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기름에 튀기면 온도와 산소, 기름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방 구조가 크게 변해버립니다. 그 안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는 좋지 않은 지방들이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훨씬 높아지죠.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이 추가 칼로리가 바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딥프라이드, 오일 로스트 이런 표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드라이 로스트 혹은 생 견과류를 고르시고 조금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집에서 팬에 기름 없이 살짝 덮여 드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이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하루 한 줌을 기준으로 섞어서 먹기. 견과류는 하루 총량 30지 안팎,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몬드만 잔뜩, 호두만 잔뜩 드시기보다는 아몬드 조금, 호두 몇 알, 피스타치오 몇 개, 해바라기 씨 한 숟가락 이런 식으로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대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돼서 쓸데없는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보관은 냉장 또는 냉동, 밀폐 용기. 견과류는 실온에 오래 두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속은 이미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고 안쪽에 보관, 여름철이나 산패 걱정이 되면 냉동 보관, 그리고 큰 봉지 하나를 오래 두기보다는 작게 나눠서 자주 사서 드시는 것,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4. 치아와 삼킴이 불편하면 형태를 바꾸기.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하시거나 삼킴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너무 딱딱한 통 견과류보다는 잘게 다진 형태,
버터 형태 첨가물 없는 100% 제품 죽이나 샐러드에 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섭취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견과류가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 질식 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씹기 편한 형태를 고르는 것이 곧 안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7가지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상태 4가지, 그리고 보관과 섭취 요령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하루 한 줌 무염무가당한 튀긴 견과류를 신선하게 보관해서 아침이나 오전에 먹는다. 여기에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잣, 해바라기씨, 땅콩 이 친구들 중 몇 가지만 골고루 섞어주시면 그게 바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견과류 처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후에 부엌에 있는 견과류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냄새도 맡아보시고 유통기한도 한번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용기 있게 버리시는 것도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과 뇌, 혈관, 장 면역을 매일매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하루 한 줌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시니어의 모든 것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